make sure he does face a consequence, and that'll be at the ballot box in November. Know how to tell a story very well, but she gets caught up in her own words. She's not a very good wordsmith, they say. I don't know. We're going to find out. We're going to have a debate at some point.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현 부통령 이제 화요일 오후 6시부터 ABC에서 대선 토론 돌입하는데요. 예, 지금 그 바로 직전에 뉴욕타임스 시에나 칼리지 공동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아마 여러분께서는 대다수 이제 한국 한인 언론 보신 분들은 특히 이제 계속 카말라가 앞서고 있구나, 압도적이구나, 대세론 거기에 이렇게 익숙해졌을 텐데, 근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주춤했다, 카말라 해리스 허니문 끝났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을 필두로 대다수 주류 언론들이 친민주당 성향이죠. 근데 친민주당 성향 언론조차 카말라 해리스 허니문은 끝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시에나 칼리지 전국 지지율에서도 트럼프가 1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48% 트럼프가요.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4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팍스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New poll shows Trump holds lead with remarkably resilient support라고 그랬습니다. Remarkably resilient. 트럼프가 리드를 잡고 있고 베이스가 탄탄하다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트럼프가 특히 이제 중도층 트럼프하고 카말라가 있으면은 트럼프가 좀 더 중도다, 카말라는 너무 급진적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부제로 Harris continues to struggle with key demographics for Democrats. 그러니까 민주당 주요 베이스에서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게 National Review에서 보도한 겁니다. 예, The new New York Times Siena poll hammers home the reality that Harris is running out of gas. 지금 사실 카말라 해리스가 굉장히 허접한 대선 후보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특히 캘리포니아 정가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2021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조 바이든이 2024년에 대선에 재도전할 때 부통령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바꿔야 된다. 카말라로는 너무 약하다. 왜냐하면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께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털시 가버드 전 연방 하원의원하고 토론하다가, 그러니까 대선 경선 때 토론했는데 완전히 시쳇말로 박살이 났죠, 박살이. 그걸로 거의 한 표도 못 얻었죠. 한 표도 못 얻었어요, 카말라 해리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대선 부통령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역대 부통령 중 최악의 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지율이 28%, 조 바이든보다도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조 바이든도 결코 인기 많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마치 정치의 여신인 것처럼 이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들이 띄우고 있는 거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대선 출마한 지 50일 넘었는데 기자회견 한 번도 하지 않고 단독 인터뷰도 한 번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이제 기자들 질문을 받기 싫어가지고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누구랑 통화하는, 실제로 통화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통화하는 척하는지, 그러면서 언론들의 질문을 피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가보면, 제가 지난주까지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카말라 해리스 대선 후보 홈페이지를 가보면 정책 공약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후원금만 받겠다는 것만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환상, 카말라 환상. 그럼 대다수가 또 정치에 이렇게 저처럼 매일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빼고는 카말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진짜 대단한가 보다, 그렇게 이제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CNN 인터뷰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상한데? CNN 인터뷰 때 총 16분 29초밖에 발언하지 않았거든요. 카말라 해리스 입에서 나온 시간을 다 이렇게 누적하면 16분 29초밖에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인터뷰를 37번 했어요. 37번.
그것도 카말라가 출마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37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각종 팟캐스트, 제가 아는 웬만한 팟캐스트에는 다 갔더라고요. 트럼프가. 저기 빼고, 조 로건 빼고. 조 로건은 아마 초대를 안 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팟캐스트 인터뷰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건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이에요. New poll suggests Harris's support has stalled after a euphoric August. 그러니까 8월에는 정말 환상적인 8월이었죠. 매일마다 뭐 구글에서 한번 카말라 해리스 쳐보세요. 부정적인 기사가 그러니까 가장 최근 며칠 빼고는 다 긍정적인 기사밖에 없었습니다. 뭐 카말라 해리스가 윌리 브라운하고의 불륜 관계 덕분에 캘리포니아에서 정치 네트워크를 쌓아 올렸다. 뭐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almost 30% of voters said they needed to learn more about her. 30%, 유권자 30%는 카말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카말라한테 찍어야 될지 안 찍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CNN 인터뷰가 결정적이었어요. CNN 인터뷰 보면서 팀 워즈하고 합동 인터뷰 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할 때 노트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밑에 자꾸 눈이 내려가고. 그래서 내가 언론에서 통해 접한 카말라 해리스하고 CNN 인터뷰에서 내가 보는 카말라하고 이게 간극이 너무 큰데 이걸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그동안에 계속 인터뷰를 피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많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제 기사 중인데요. 기사 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뉴욕타임스라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친민주당 성향이, 그러니까 친민주당 성향이 가장 강한 언론이에요. 뉴욕타임스는, 신문 쪽에서는. 1956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재선 이후 한 번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뭐 급진 좌 언론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요. 자, 보면은 트럼프 advantages 이렇게 나와 있죠. 트럼프가 어디서 강점이냐? 지금 트럼프가 출마한 이후 최고 인기라고 인정했어요. 뉴욕타임스가. He's more popular than before. 폴리티코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선 출마한 이후 최고다. 아마 정치 입문한 이후 이렇게 인기가 높은 적은 없었다. 그렇게까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호감도가 46%나 나왔어요. 예. 호감도가. 가장 최근에는 47%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46, 47%면은 정말 괜찮은 거거든요. 예. 오바마도 저렇게 46, 47%, 47%까지는 나온 적이 많지가 않았어요. 초반에 이제 50% 넘었지만. 그리고 이슈에서 트럼프가 강점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슈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경제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살기가 힘들잖아요. 화석연료 탄압하면서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음식들 운반할 때도 그렇고, 뭐를 하든 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자재물들이 다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을 탓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경제에서도 카말라 해리스보다 앞서고, 특히 이제 경제하고 이민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민은 뭐 불법 체류자가 그동안에 국경 통해서 1200만 이상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뭐 난민들이라고 하지만 난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불법 난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특히 베네수엘라 갱단 와가지고 대도시에서 지금 난리 피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파트 점령하고 베네수엘라 갱단을 비롯해서 수많은 불법 체류자가 이렇게 오면서 미국이 아수라장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대도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슈에서도 트럼프가 더 점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주류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는 내용들이 X 계정이나 그 일론 머스크가 산 X 아니면은 이렇게 럼보 아니면 텔레그램 통해서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어요. 진실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언론들만 보면 이런 걸 모르죠. 자기가 직접 당하지 않는 한. 근데 이제 X 보면서, 특히 X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의 미국은 지금 다른데, LA 위험해진 것 같은데, 저기 뉴욕 위험해진 것 같은데, 시카고 위험해진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X나 텔레그램, 럼보 뭐 이런 컨텐트 보시는 분들은 아마 트럼프 찍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원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트럼프가 과소평가받는 그런 이슈라는 겁니다. 예. 트럼프는 사실 뭐 언론들 보면은 극우다 그러는데 뉴욕타임스조차 인정했어요. 사실 트럼프를 보면은 정책들 보면은 민주당 성향이 더 가까운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맞아요. 원래 트럼프가 민주당원이었어요. 트럼프 그리고 그 처음에 정계 진출할 때 그리고 정계 진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2000년대 저는 이제 트럼프를 옛날부터 지켜봤는데 2000년대 팍스뉴스 논객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예, 그래서 2000년, 2003년, 2004년 전 그때 트럼프가 언젠가 대통령 되겠구나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슈들이 그 이제 민주당원들이 많이 주장했던 그런 이슈들인데 무역 이슈에 있어서 미국이 너무 지금 크게 손해를 보고 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이제 예민한 이슈지만 트럼프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 상대로 그리고 뭐 일본, 뭐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미국이 무역 적자 기록하고 있다. 제가 보니까 예전에 리스트가 쫙 이렇게 있는데 다 무역 적자예요. 콜롬비아 상대로 아마 무역 흑자 올리는 것 같고 거의 웬만한 국가들 상대로 이렇게 무역 적자 기록했습니다. 그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무역 적자가 많이 쌓이면은 이거는 중산층 허리를 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특히 이제 러스트 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는 제조업 일자리가 중국, 멕시코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점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죠. 이 이슈는 공화당원들이 다루기 싫어했던 이슈예요, 사실. 자유무역을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화당원들은. 근데 민주당에서 이런 무역 이슈를 언급을 좀 했죠. 근데 트럼프 정도로 입만 열면 허구한 날 무역 이슈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민주당원들도. 그래서 저기 나와 있죠. He's also taken many positions that would have been likelier to be held by a Democrat than a Republican a decade ago.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민주당원들이 주장하는 그런 말들이 트럼프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극우가 절대 그 공화당원 내에서는 너무 좌편향이라는 그런 비판도 받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원 내에서는 트럼프가 너무 좀 좌성향 아니냐, 아니면 너무 중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래서 뭐 전통적인 보수 논객들도 트럼프의 무역 이슈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예, 생각을 바꾼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레리 엘더처럼. 하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별로 지지 안 하죠. 공화당원 중에서도. 그러니까 트럼프 중에 그 공화당원 중에 트럼프를 싫어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저런 무역 이슈를 마음에 안 들어요. 얘기를 해보면. 그다음에 support for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Russia or opposition to free trade 이렇게 나오고 있죠.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 트럼프 같은 경우에 또 그 전통적인 공화당원 네오콘들하고도 이렇게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 이슈인데 러시아, 중국, 북한 뭐 이런 독재 국가들 일반적으로 이런 독재 국가들하고도 잘 지낼 필요가 있다. 그들하고 이렇게 안 좋은 관계 가져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 그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걱정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보다는 핵 온난화 문제를 우리가 다 걱정해야 된다. 다 핵이 있는 국가들인데 이들하고 우리가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좋을 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 가지고 또 그 이슈에 있어서 공화당하고도 좀 전통 공화당원들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왔죠. 줄곧 해왔어요. 줄곧. 예. 그러니까 트럼프를 보면은 이렇게 공화당 이슈들, 그 민주당 이슈들 이렇게 짬뽕해 놓은 후보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트럼프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짬뽕해 놨다. 이게 막 좀 약간 이데올로기보다는 현실주의, 그 파퓰리스트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그 기득권 진영에서 싫어하는 거죠. 공화당 기득권 진영에서 싫어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민주당원들도 기득권들이 처음에는 무역 이슈 많이 다루다가 이제 거의 이들 입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갑자기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트럼프하고 그때 이제 버니 샌더스도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했죠. 근데 버니 샌더스도 요새는 이런 제조업 강화 이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자급자족이
나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인데 특히 화석 연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언론들 보면은 화석 연료만 띄우고 대체 에너지는 다 죽이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나 뭐 저 태양열 에너지 아니면 풍력 에너지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한데 너무 이들 그 대체 에너지만 보조금 연방 보조금 주고 화석 연료는 그 탄압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걸 대체 에너지를 다 뭐 죽여 없애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대체 에너지들의 그런 약점들을 잘 알고 있죠. 예를 들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윈드밀 때문에 독수리가 엄청나게 많이 죽거든요. 그런 새들이 그런 얘기들은 이제 그 뉴욕타워 CNN에서 별로 볼 수가 없죠. 근데 완전히 그 새 장례식 치른다 그런 거 한번 이거 윈드밀 돌릴 때마다 뭐 태양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도 또 엄청나게 큰 그 태양열 기업이 파산을 했죠. 예, 그래서 태양열 회사들이 너무 파산을 많이 하고 일자리 창출 실패하고 있고 이 에너지 가격을 내리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그 말에 이제 많이들 동의하는 거죠. 트럼프 지지 진영은요. 예, 그리고 He doesn't support Project 2025.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랑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트럼프를 Project 2025랑 막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Project 2025 보면은 뭐 미 전역에서 낙태 반대, 뭐 아주 굉장히 이제 강경한 그런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트럼프는 여러 차례 얘기해서 한 10번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Project 2025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낙태 이슈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아마 3개월 내지 각 주에 맡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3개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낙태 뭐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뭐 정말 그리고 아니면은 뭐 그 엄마 건강에 문제가 되거나 뭐 근친상간 이슈가 있으면은 낙태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면적인 낙태 금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그런 후보는 아닙니다. 예.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중도를 장악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이거 보도한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He occupies the center. A near majority of voters say Mr. Trump is not too far to the left or right on the issues. 이 이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슈별을 보면은 트럼프가 막 그 이미지가 세니까 그렇지 말들을 좀 그 사람은 이렇게 트럼프는 이렇게 텔레프롬터에 의존하지 않죠. 버락 오바마가 굉장히 이제 텔레프롬터에 의존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심지어 꼬맹이들한테 농담할 때도 그게 적혀 있어요. 텔레프롬터가. 그래서 그 오바마 한번 보세요. 인터뷰하고 텔레프롬터 연설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텔레프롬터 연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죠. 무슨 정말 제가 볼 때는 모든 할리우드 배우들보다 오바마가 더 쿨해요. 그렇게 텔레프롬터 멋지게 읽고 가는 거. 근데 하지만 인터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맨날 뭐 답답해서 듣다가 짜증날 정도예요. 오바마가. 그러니까 그런 자유 토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옛날에는 이제 자유 토론을 좀 더 좋아하고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 프롬터 없이. 근데 처음에는 프롬터에 이렇게 어색해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트럼프가 텔레프롬터 읽어내려가는 거. 근데 지금은 많이 숙련됐죠. 근데 우파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닌 그런 중도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공약들만 그 정책들 공약들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While only 1/3 says he's too far to the right. 3분의 1 정도는 너무 좀 강경 우파다. 이렇게 3분의 1 유권자 3분의 1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Nearly half of voters in contrast say Miss Harris is too far to the left. 유권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카말라 해리스가 극좌다. 카말라 해리스 극좌 맞아요. 아주 극좌입니다. 2019년에 연방 상원 의원 100명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들이 추진한 법안, 찬성한 법안, 뭐 이런 찬성표를 던진 법안. 다 종합했는데 100명 중에 누가 가장 극좌로 나온지 아십니까? 극좌. 100명 중에 누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카말라 해리스였어요. 카말라 해리스가 가장 극좌 정치인으로
아주 끝에 머리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극좌예요. 예, 그 카말라 해리스 보면은 그 추진하는 정책들도 그렇고 특히 뭐 미성년자 성전환 강력하게 그렇게 찬성하고 불법 체류자 전면적으로 사면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Medicare for All도 그렇고 Medicare for All 그러면 이제 민간 건강보험사들이 다 죽는 건데 그게 괜찮은 거냐 그런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굉장히 극좌예요. 예. 카말라 해리스가 심지어 버니 샌더스보다 더 극좌로 나왔습니다. 2019년에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구글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구글에서 그걸 다 삭제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덕덕고나 이런 다른 빙, 다른 이렇게 검색 사이트 가야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검색 엔진도 친민주당 성향이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막 그 다 삭제하고 그 카말라 해리스나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한테 불리한 기사들 막 없애느라 바쁘고. Only 41% say she's not too far either way. 절반 가까이가 카말라 해리스를 두고 극좌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41%만이 급진적인 정치인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그리고 지금 변화를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뉴욕타임스에서조차 인정했어요. 바이든 정부 아래에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예. Overwhelming majority of voters still say that the economy is poor. 저렇게 써 있죠. 유권자 대다수가 지금 경제가 상황이 안 좋다고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식당 한번 가보세요. 점심 때, 저녁 때 얼마나 텅텅 비어 있는지. 실물 경제도 안 좋은 거죠. 그리고 and a clear majority, 61% of voters say they want the next president to bring a major change from Mr. Biden. 엄청난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유권자 대다수가 61%가. 그러면 누가 더 변화에 가깝냐? 트럼프냐? 카말라냐? Compare with 34% who want minor change and 3% who don't want change. 34%는 아주 조금만 좀 바꿨으면 변화가 했으면 좋겠다. 60일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진짜 과격하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3%는 변화 필요 없다. 저 3%는 누군지 궁금해요. 지난 2월이었죠. 지난 2월에 그 상위 1%, 미국인들 상위 1%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조 바이든에 대해서. 조 바이든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지지율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87%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위 1%는 조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진영이 바이든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뭐 주식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 바이든이 있는 동안 지금도 아직 있지만 뭐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역대 최장 휴가 기간 기록했습니다. 560일 정도 넘은 것 같아요. 560일. 그래서 일반 미국인이 휴가를 40년 이상 쓴 거하고 거의 비슷한 양으로 휴가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2주 연속 휴가 중이고 저렇게 휴가 많이 가는 대통령, 정치인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조 바이든. 500일 넘긴다는 게 말입니까? 1년 이상을 휴가로 보냈다는 거예요. 거의 임기 중에 3분의 1? 3분의 1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자, 그래서 그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카말라 해리스를 보면은 변화가 생각난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은 40%에 불과했습니다. 55%가 정과동이다. 정과동. 별로 변화할 게 없다. 제가 볼 때 별로 변화할 게 없어요. 조 바이든 정책들을 다 지지한 정치인 아닙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이었고 국경 담당한 국경 차르 아닙니까? 국경 차르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열린 국경 정책을 펼치면서 1200만 이상 불법 체류자 미국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지금 진짜 이거 깽단 문제 심각해요. 지금 베네수엘라 깽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께서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파트 점령하고 X 계정에서 보면은 이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폭행 행위도 그렇고 깽단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뉴욕에서 최근에 트럼프가 카말라를 상대로 한 자릿수로 추격했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결과도 나왔거든요.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민주당 정책에 대해서. 물론 뭐 민주당 정책이 다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현 정부가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백악관도 장악하고 있고 연방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요. 대도시들 뭐 LA, 뉴욕, 시카고 대도시들 다 시위에 보면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민주당 정책이 쫙 펼쳐지는 그런 곳들입니다. 근데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주말마다 수십 명이 총 맞아요. 수십 명이. 네? 어떨 땐 100명 넘고. 그 노동절 연휴 막 이럴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총 맞아요. 이라크 전 한창 벌어졌을 때보다 총 맞는 사람이 더 많아요. 주류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보도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가 가장 강력한 데가 시카고인데도 총기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요. 트럼프는 61% 변화.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캠프는 그래서 업됐죠. 이번 결과를 보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카말라 해리스가 50일이 지났는데도 출마한지 아직까지 기자회견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카말라 해리스 한번 연설하는 거 여러분께서 한번 유튜브로 보세요.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유세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흑인들 많은 곳,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억양을 흑인식으로 이렇게 막 뒤틀어가지고 연설하는 것일 뿐이지 내용들은 1부터 100까지 쫙 똑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유세 한번 보세요. 트럼프 유세는 물론 그 테마 자체는 항상 비슷하지만 달라요. 이렇게 이 사람이 즉흥 연설하고 이런저런 그때 상황 따라서 뭐 그날 나온 뉴스에 대해서도 다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전 트럼프 유세는 볼만한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경제인을 만나가지고 들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트럼프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는 이런 상황이구나. 펜실베니아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없는 거. 트럼프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쪽 지도자들하고 만나면서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관계자들하고 만나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이렇게 언급할 때 그게 이제 트럼프 장점인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보면은 그 월스트리트저널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는 걸 또 느낍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경제 이슈에 있어서 이렇게 숫자에 밝아요. 경제 이슈, 뭐 어떤 기업들, 예. 뭐 예를 들면 캐터필러가 어떻다느니, 고마츠가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구체적이에요. 그 언론 통해서 보는 거는 이제 막말들이 나오죠. 예. 뉴욕타워포 CNN은 그 중에서도 트럼프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으니까 즉흥 연설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리고 그 막말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막말 딱딱 캐치하는 거죠. 그게 눈길을 끄니까. 근데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대선 후보로 이렇게 출마한 사람이 기자회견을 다 피하고 다니고 인터뷰도 혼자서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팀워크에서 부통령 후보랑 같이 하고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딱 보는 순간 인터뷰를 왜 피하는지 알겠다. 그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CNN하고 지금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호를 실드를 쳐주고 있는데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트럼프는 언론 노출이 굉장히 심할 정도고 카말라는 거의 언론하고 접촉이 없는 그런 정치인인데 이 둘 간 대결에서 누가 이길지 궁금해요. 근데 자세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꾸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도 받고 공약과 정책을 계속 바꾸지 않았습니까? 카말라가 이민 이슈에 있어서도 이제 국경 닫겠다고 그러고 심지어 자기 캠페인 광고에도 트럼프 장벽을 이렇게 광고 캠페인 오프닝부터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단단하게 자기가 국경 때 검찰총장이었다 캘리포니아.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마치 책임지고 지었다는 식으로 약간 뉘앙스가 그래요. 국경 이슈도 그렇고 뭐 그린 뉴딜 추진했던 분 아닙니까? 예, 화석연료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프래킹 전면 금지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2019년에. 근데 이제 와서는 화석연료 활성화해야 된다고 그러고 팁에 세금 부과한 사람 아닙니까?
카멀라 해리스가 그 결정적인 타이브레이커 표를 던졌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트럼프가 팁에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똑같이 카피캣처럼 팁에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야 차라리 내 마가 공약 너한테 줄게. 그거 그대로 그냥 카피해.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오늘 나온 뉴스인데 조지아 가족 같은 경우에 4인 가족 기준 2021년 때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 27,000불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들 보면은 카말라가 이렇게 당선되기 저는 힘들다고 봐요. 예,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뭐 알 수가 없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전 대선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좀 호언할 수 있을 정도예요. 네, 딱 카말라를 보면은 특히 이제 9일 대선 토론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벼락치기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그 피츠버그에 있는 호텔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벼락치기식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대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워낙 대선 토론에도 많이 참여했고 그동안에 또 유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즉흥 연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카말라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동안에 인터뷰를 너무나 많이 피해왔고 기자회견도 여태까지 안 했고 이게 역풍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대선 토론 때 잘한다?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그게 과연 그 스위치를 오프된 걸 확 키는 것처럼 온으로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건지 특히 카말라 해리스의 그런 평소 말투, 평소 연설 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그게 어려울 텐데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횡설수설을 잘하고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워드 샐러드라고 그러죠. 뭐 What can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What can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남들이 별로 저는 그런 표현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처음 이분밖에 못 봤는데 카말라 해리스밖에 못 봤는데 지난주에도 또 한 번 그 발언이 나왔고 이번 토론에서도 또 그런 워드 샐러드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툭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질문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깔깔대요. 이상하게. 예. 웃음으로 그냥 대충 넘기려 하는. 근데 이번 대선 토론 결국에 모든 규칙이 이제 ABC에서 주최 측에서 ABC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요청한 그런 토론 규칙들 다 거절을 했어요. ABC가 웬일로. ABC도 대표적인 친민주당 성향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카말라 해리스가 최근에 또 트럼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슈에 있어서 이거 트럼프 때문에 미군 13명 죽었다. 얼마 전에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국립묘지에 그 트럼프가 참석한 것 놓고 이제 언론이 그것도 논란될 것도 없는데 언론들이 계속 논란인 것처럼 그렇게 띄웠죠. 예. 트럼프가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트럼프가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간 것은 그 유가족들이 초청을 한 거고 카말라도 초청했는데 안 간 거예요. 4마일밖에 거리가 안 됐는데 워싱턴 DC에 있었는데 안 갔습니다. 트럼프는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리고 그 영상하고 사진 촬영한 것도 난리인데 그것도 유가족 쪽에서 영상하고 사진을 찍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들이 원했고 그거 안 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트럼프가. 그 전에도 보면 존 맥케인 같은 경우에도 대선 캠페인용으로 그렇게 영상 알링턴에서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했고요. 마치 근데 언론들 보면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 어떻게 과연 감히 여기서 사진 찍고 영상 찍을 수 있어. 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어긋장을 놓는 거죠. 자, 이제 카말라는 그렇게 비판한 거예요.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었을 때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맞아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형편없는 철군을 원하진 않았죠. 미군들을 가장 나중에 뺐을 거라고 그랬는데 바이든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군들을 가장 먼저 뺐어요. 그러니까 민간인들 엄청난 악영향 준 거죠. 사망자도 나오게 하고 많이 나왔죠, 무더기로.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철군 과정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트럼프가 인수인계를 했어야 됐다. 뭐 인수인계 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철군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알링턴 국립묘지 간 것을 놓고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최근에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59% 예. 59% 과반 절반이 훨씬 넘는 59%가 잘 갔다 왔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를 비판할 이슈가 안 됐어요. 예. 그냥 언론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이슈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카말라가 만약에 가고 트럼프가 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언론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ABC, NBC, CBS 다 트럼프를 비판했을 겁니다. 트럼프 어떻게 감히 초청했는데도 안 와. 그리고 카말라가 영상 찍고 사진을 찍었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규칙대로면 원래 국립묘지 규칙대로면은 영상 찍으면 안 돼, 사진 찍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절대 보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요일 대선 토론 굉장히 기대가 돼요. 트럼프 대 카말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방영이 됩니다. 서부 시각 오후 6시, 동부 시각 오후 9시. 90분간 열리는데 광고 2번 나와요. 2번 있고 모두 발언은 없고요. 클로징 스테이트먼트 카말라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합니다. 과연 세계 대선 토론이에요. 이 대선 토론에 의해서 제가 볼 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번 토론에서 승리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 will make sure he does face a consequence, and that'll be at the ballot box in November. She knew how to tell her story very well, but she gets caught up in her own words. She's not a very good wordsmith, they say. I don't know. We're going to find out. We're going to have a debate at some point.